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와 국민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명 철회의 의미와 함께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비판의 논리적 모순을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 비서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홍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과 그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특정 한 가지 사안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인사 문제를 정무적 논리로만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둘째, 통합 인사라는 취지 자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기준을 최종 기준으로 삼겠다는 결단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또한 보수 진영 출신 후보자였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에게 사퇴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은 과정과 결과를 분리해서 보는 관점입니다. 결과가 지명 철회라고 해서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는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원래 해당 후보자가 그 자리를 맡겨도 되는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건 역시 제도의 정상 작동입니다. 청문회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검증의 장이 되려면 때로는 이런 결론도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무조건 낙마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성, 책임성, 해명의 설득력 같은 본질적 사안을 질문했습니다. 청문회는 따져 묻는 자리이고 공직 후보자는 답하는 자리입니다. 이 구조를 흔들지 않고 끝까지 유지한 측이 어디였는지 명확합니다. 이후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청문회 과정과 그 이후 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떠안고 지명 철회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반응은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 수석은 늦었지만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배현진 의원은 지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청약 시스템 재정비, 입시 과정 규명,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공정, 검증, 제도 개선 모두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과 의혹의 상당 부분은 후보자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에 이미 형성된 문제들이었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5번 받았고 그중 3번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기간 동안 후보자를 당의 간판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가장 먼저 떠올릴 질문은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그 도덕성과 자질 기준은 자기 당 공천 과정에서는 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더욱 날카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 인사 검증 결과가 모두 우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논란은 청와대의 검증이 허술했다는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무력했거나 애초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눈 감았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외치고 있는 말들은 결국
우리는 이런 사람을 우수 판정하고 공천했으며 3번이나 당선시켰다는 자백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국민의힘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니라 자기 눈에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의 문제는 비판을 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판의 방향과 순서가 완전히 뒤집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청약 시스템이 허술하다, 입시가 공정해야 한다, 고위공직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한다. 이런 말은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원칙을 자기 내부에는 적용해 왔습니까? 국민은 지금 청약 시스템 개선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왜 이런 논란을 걸러내지 못했느냐를 먼저 묻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공정과 검증을 말할 자격을 얻고 싶다면 남을 향해 목소리를 키우기 전에 자기 당 공천과 검증의 기록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누가 검증을 했고 어떤 기준으로 우수를 매겼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아니면 무엇을 덮었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공천은 단순한 당내 행사가 아닙니다. 공천은 국가의 인재풀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무너졌다면 책임은 청와대보다 먼저 정당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탓만하며 빠져나가려는 순간 정당 정치 자체에 대한 신뢰가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통합인사 자체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앞으로도 보수 진영 인사 기용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검증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상대 진영 출신은 정보를 얻는 데 제한이 있다는 솔직한 고백도 있었습니다. 또한 갑질 문항이 다 있지만 본인이 그런 적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는 언급은 검증을 문서 체크로만 끝낼 수 없고 주변의 실질 정보, 평판, 행태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숙제를 드러냅니다. 이 방향이 옳다면 국민의힘이 할 일도 똑같습니다. 국민의힘도 문서로만 인재를 포장하고 선거에서 이기면 끝이라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지명 철회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졌고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질문을 했고 국민은 평가를 했고 제도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흐름이 상식적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당이 만든 인물의 문제를 청와대 탓으로만 돌리면서 마치 남의 일인 듯 훈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 정도면 수사로 가야 한다, 공정이 생명이다 같은 말을 하고 싶다면 자기 당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공천했고 어떤 기준으로 우수를 매겼고 왜 그런 결과가 지금의 논란으로 돌아왔는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남 탓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말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청와대 비난이 아니라 자기 검증 시스템의 진상 규명입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오늘 뉴스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당도 그러니까 야당은 당연히 세게 반대하고 여당도 지금 거리를 두고 그리고 국민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한국갤럽이 지난 6일에서 8일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거 따르면은 적합하다가 16%밖에 없었어요. 이해훈 장관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는 47%였는데 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거였어요. 이 박근혜 정부 때 문창극 후보자 다음으로 적합하다가 16%가 낮은 게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적합도로 따지면. 그 정도로 이제 여론도 안 좋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뭐 다 반대하고 계속 이제 의혹이 나왔거든요. 뭐 특히 이제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이제 특례 입학을 했는데 국위선양자 할아버지가 이제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그러니까 예. 이해훈 장관 후보자의 시아버지였는데 내무부 장관인데 훈장 받은 거 가지고 들어간 거 가지고 뭐 더 논란이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은 뭐 국위선양자, 그게 이제 뭐 훈장을 받은 사람 그런 게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예. 같은 논리라면
장관들이 웬만큼 훈장 하나씩은 받으니까 음. 장관 자녀 손자는 다 연세대에 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게 되잖아요. 그 해필이면 이제 부친이 예. 연세대학교 교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입학 요강에 예를 들면은 훈장을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고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다 수사 대상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여러 건의 이제 고발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해운 후보자가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인사 검증 문제와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인사를 영입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로 좀 청와대로 예. 공이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방금 뭐 주택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기사로 썼어요. 노컷뉴스 CBS가 기자 3명이 한 이해운 검증 청와대는 왜 못했나. 그래서 이제 칼럼 형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뭐 못했다라고 하는데 갑질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갑질도 사실은 세평조사 하면은 웬만하면 다 나오는데 뭐 보안 유지를 위해서 못했다라는 거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정 청약 남청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안이하게 지금 인사 검증이 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지금 기획예산처가 어쨌든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서 힘을 주어서 출범한 부처인데 지금 좀 표류하게 생겼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공백이 불가피하고 새로 또 후보자를 찾으려면은 그것도 굉장히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최소 뭐 3개월에서 길면은 반년 이상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후보 찾고 인사청문회까지 준비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게다가 이번에 이렇게 낙마했으면은 검증을 또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겠다는 사람도 좀 많아질 거예요. 이 정도로 예. 털리면은 그럼 좀 쉽지 않겠다.